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번 3시간 동안 루트로커스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시작 부분에는 여기 그 파이썬 컴퓨터 사용해서 루트로커스 그려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공부했던 거에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손으로 해서는 좀 부족했던, 알 수 없었던 부분,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어 설계 예제들, 루트로커스 사용해서 제어 설계하는 그런 예제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이 슬라이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제 이런 것이 뜰 텐데, 이제 파란색 단추를 누르시고 첫 번째 셀을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를 우선 실행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셀까지 실행을 했고, 그 다음 셀 세 번째 보시면 우리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요 컨트롤 패키지에서 컨트롤 모듈에서 선형 시스템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TF 분자의 숫자들, 개수들과 분모의 개수들, S 함수들의 개수들을 쭉 적고 TF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G라는 트랜스폼이 정의되죠. 이건 뭐 S제곱 더하기 S제곱 더하기 S분의 1 뭐 이런 거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루트로커스 그리는 건 간단한데, 여기 그냥 요 줄 보시면 제가 지금 쳐놓은 지금 커서가 가 있는 요 줄 보시면 r로커스하고 루트로커스 이렇게 r로커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그 플랜트를 넣어주면 그 플랜트 G에 K를 곱해서 피드백을 걸었을 때 K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클로즈로 폴이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r로커스 요 명령 전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좀 더 보기 좋게 조작하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루트로커스를 한번 그려보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위에 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선형 시스템 정의하고, 그러니까 오픈룹 선형 시스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R4는 이제 관심 있는 그 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4부터 +4까지. 그 다음에 위아래도 -4부터 +4까지.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얘 지금 그리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픈룹 폴이 0하고 -1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격자를 좀 그려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보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X자가 있죠. 0에 하나 있고 -1에 하나 있고, 그 오픈룹 폴에서부터 그 K가 증가하면서 얘들이 가운데 가서 만났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라고 준 것처럼 +4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폴 두 개가 있으면 제로가 없고, 폴 두 개가 있으면 뭐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 그 점근선의 중심도 요 0과 -1 사이에 정확하게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봤던 것들 뭐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 플랜 두 번째 셀 같은 경우는 보면 그리드를 계속해서 그려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같으면 원점에 폴이 두 개 있고, 그리고 -4의 폴이 하나 있고, 그리고 -2의 제로가 하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보시면 원점에 두 개 있던 폴이 수직으로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제 여기 요 주황색이 이제 제로, 오픈룹 제로고, X가 이제 오픈룹 폴이 되죠. 그래서
원점에 있던 것들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로에 의해서 좀 당겨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으니까 폴이 세 개, 제로가 하나라서 두 개가 남으니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쪼개지고 그리고 이 실수 축상에 있던 폴은 뭐 제로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근선의 센터 계산해 보면 뭐죠? 폴이 마이너스 4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제로의 위치 빼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를 두 개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그 점근선의 센터가 잡히게 될 것이고 보시면 이 한 칸이 2.5니까 마이너스 대충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예제 또 보시면 제가 이거를 같이 넣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얘가 S의 0, 1, 2, 3, 4, S의 4제곱에 더하기 100 곱하기 S제곱인 거니까 원점에 폴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허수축에 두 개가 10하고 마이너스 10J에다가 10J하고 마이너스 10J에다가 폴이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위에 좀 더 복잡한데 여기 이제 넘파이의 컨볼브라고 하고 이 벡터 두 개를 넣어주면 그 벡터 간의 컨볼루션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벡터 간의 컨볼루션 이걸 왜 썼냐면 다항식을 둘이 곱하면 쭉 전개 한 개 결국 개수 간의 컨볼루션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가 뭘 한 거냐면 어떤 플랜트냐면 요게 이제 분모에 있었고 분자에는 지금 보시면 바로 매치할 수가 있죠. 아래가 그 분모 같으면은 뭐 직관적이고 분자는 이 두 개의 다항식 표현을 곱한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랑 같은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원점에 폴이 두 개 있었고 그다음에 저쪽 허수축에 폴과 제로가 쌍으로 있는데 폴이 약간 더 위에 있었고 그리고 제로는 뭐 여기 어디 실수 축상에 스테이블한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게 이거랑 비슷한 예제였을 텐데 제가 뭐 차에 뭐 위성에 날개가 달려있고 뭐 이런 플렉서블한 구조가 있을 때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 이거보다 그러네요. 이거랑 같은 얘기죠. 여기 보면 실수축상에 원점에 폴이 두 개 있었고 허수축상에 폴 제로 페어 하나씩 있었고 폴이 약간 더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로가 하나 여기 실수축상에 있는 저희가 그래서 얘가 지금 관심 있었던 게 허수축상에 있던 폴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 들어갈지가 궁금했는데 그때 우리가 출발각 계산해보고 뭐 도착각 계산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잖아요. 그때 봤던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스테빌라이즈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루트로커스 여러분들 그려보신 게 맞는지 숙제 여러 가지 루트로커스 연습이 나갈 텐데 우선 이제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적당히 손으로 그려보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큼요. 어느 방향으로 무한대에서 날아가는지 센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도착 뭐 어느 각도로 출발하는지 뭐 이런 것들 꽤 이 클로즈룹 시스템의 특성을 이제 직관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당히 살펴서 그려보시고
위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요, 요 노트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원하는 걸 바꿔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첫 번째 파트는. 그래서 오늘 설계 예제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루트워커스 그리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컴퓨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얘 말고, 우선 여러분,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렇게 생긴 로켓인데,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이런 로켓에, 요 이제 자기의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션을 이제 롤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기 자기 대칭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세가 옆과, 그러니까, 뭐죠? 꼬챙이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롤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생각을 해보시면, 어, 여기에 누군가가 토크를 이렇게 탁 주면, 누가 이쪽에 뭐 돌멩이를 휙 던져가지고, 다른 축 모션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토크를 휙 준다고 하면, 걔는 이제 아무 저항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맞은 대로 그 초기 속도가 발생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롤이 계속 이제 언스테이블하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런데 보통은 얘네들이, 이 로켓들이 공기 중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얘가 돌면서 공기와의 마찰로 조금씩 감속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런 날개가 붙어 있는 애들 있죠. 뒤에 꼬리 날개 같은 게 붙어 있으면 걔가 또 공기 저항,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항력을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휙 돌아가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정지하게. 그래서 이 돌아가는 각속도를 P라고 하고, 돌아간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들 저번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2018년 중간고사에 보시면, 여기 이제 주어진 플랜트가 그 얘기예요. 그 P가 돌아가는 각속도고, 파이가 그걸 한번 적분한 돌아간 각도고. 그래서 여기 LP와의 뭐 적당한 값을 만들어 보면,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델타는 이제 그 준 토크가 되고요. 뭐 돌이 때린 토크라든지, 아니면 제어 추력기에 의해서 생긴 토크라든지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델타에서 P로 가는 거는 이제 1차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P에서 파이로 가는 게 또 적분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 플랜트 동력학을 계산해 보시면, 델타에서 P로 가는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1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귀찮으니까 그 개수는 그냥 1이라고 합시다. 이건 뭐 얼음판에 미끄러지는 그 자동차랑 이제 똑같은 얘기였죠. 그 저항이 있는 자동차랑. 그리고 P에서 파이로 가는 애는 S분의 1이었으니까 델타에서 파이로 가는 애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기를, 이 시스템을 얘를 이제 G라고 하고,
G라고 하고 여기 어떤 K를 줘서 커맨드가 있고 단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지금 뭐 안정한 건 아니죠? 지금 적분기가 하나 원점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어기는 뭘까? K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K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안정화가 되죠. 지금 K가 0일 때 홀들이 여기 위치해 있고 K가 커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얘가 우리 아까 그 노트북 파이썬 노트북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첫 번째 봤던 그림이죠. 얘랑에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K를 키우면 스테빌라이즈는 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폴을 보내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폴을 보낸다는 건 원점에서 멀리 끌어내고 싶고 적당한 댐핑도 가지고 싶은데 얘를 보면 적당한 댐핑이 이 정도 선이라고 하면 최대 얘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앞만 원점에서 멀리 떨어뜨리고자 해도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되고 더 떨어뜨리게 되면 댐핑이 안 좋아지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얘를 PD 타입의 예를 들어서 이런 제어기를 한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순서를 바꿨을까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S 더하기 5를 풀었으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S를 한번 하고 지금 S하고 O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데 보면 이게 S 더하기 5잖아요. 여기 제가 그려놓은 게 이게. 그러니까 내 에러 시그널을 여기가 이제 에러 시그널이고 그 에러를 한번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에러에다 5를 곱한 거랑 더해서 이제 거기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서 컨트롤러로 쓰겠다. 컨트롤 명령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제어기에 K 이런 구조의 제어기에서 K를 어떤 값으로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 루트로커스 계속 그렸던 것처럼 요 제어기 부분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해서 루트로커스를 그려보고 적당한 K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있고 요거는 이런 건 많이 그려봤죠. 이 하나가 남으니까 하나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 두 개는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K를 쭉 증가시키면 K를 증가시키면 원점에서 폴이 멀어지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댐핑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뭐 요 정도 왔을 때 K가 요 정도 왔을 때 고정시키면 그 K를 쓰면 좋겠죠. 아주. 그래서 이런 제어기를 그때 뭐 PD 제어기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PD, 자, 여기. 그런데, 이 경우는 뭐 아닙니다만,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미분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 약간 불안하다고 하면, 노이즈가 증폭될까 불안하다고 하면, 여기 이제 PD죠. 여기가 있었고, 그게 불안하면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하나 붙이고, 여기 K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뭐 특성이 좀 더 좋아지겠죠. 노이즈가 덜 증폭이 되겠죠. 로우 패스 필터를 통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홍색으로 그려보면 얘랑은 지금 위에 그림이랑은 다른 게 뭐냐면 얘가 분홍색이고 얘가 이제 파란색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이쪽에 이제 폴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로우 패스 필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보면 이제 폴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남는 폴이 두 개가 돼서 이쪽 어딘가로 가야 될 것이고 초반부에는 비슷하게 거동을 하다가 이쪽 폴이 이제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점근선의 중심이 어딜지는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 위치 다 더하고 제로 위치 다 빼고 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 폴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 다른 모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폴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지금처럼 굉장히 멀리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몇 가지를 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이제 그 로우 패스 필터에서 온 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 로우 패스 필터에서 온 폴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본 것처럼 가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갈 것이고 얘는 올라가고 아니면 이 분홍색이 아니고 굉장히 멀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게 저 멀리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렇게 돼서 만났다가 얘는 이쪽으로 출발을 했고 저쪽 왼쪽 끝에 있는 폴이 들어오기 전에 만나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계속 오고 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 로우 패스 필터의 로우 패스 필터에 의해서 정의되는 폴의 위치에 따라서 멀면 이게 지금 아래 그림 보면 굉장히 먼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먼 거니까 이쪽 그림을 가려놓고 보면 이쪽만 보면
로우 패스 필터 없을 때랑 거의 같은 그림이죠. PD 제어만 했을 때랑. 그런데 이 로우 패스 필터 폴이 이렇게 원래 있던 애들하고 시스템의 폴 제로들하고 가까이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그럼 가까이서 지가 영향을 주면서 모양 그 패턴을 좀 바꾸게 됩니다. 바꿔서 이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 근데 크게 봐서는 비슷해요. 여기 보면 이 원점에 있던 폴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졌고 스테이블한 대로 당겨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저쪽 수직 방향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것은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뭐 여기 만나서 갈지 만났다가 갈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내가 로우 패스 필터에서 붙인 그 폴이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까 그 파이썬 그 주피터 노트북에 가서 그폴 위치를 바꿔가면서 쭉 조사를 해보세요.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보시죠. 여기에서 지금 리드랜다. 그 로우 패스 필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우선 요 원래 얘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원래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폴 두 개만 딸랑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이 시스템이 만약에 그렇게 제어를 잘 할 필요가 없다. 천천히 이 롤 회전이 그냥 천천히만 잡히기만 하면 돼요. 크게 빨리 휙 돌아갈 필요 없고 그렇게 뭐 정밀한 비행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뭐 휘청휘청 하더라도 천천히 가도 된다 하면 그러니까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도 많거든요, 실제로는. 많다고 해서, 그런, 그냥 뭐 적당히 안정화만 시키면 된다. 그런 요구 조건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는 PD 지역이 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에다가 그냥 컨스탄트 게인 걸어가지고, 뭐 이래도 문제는 없죠. 지금 이 시스템을 요구한 사람이 이 시스템 설계 규격이 만약에 롤 회전이 천천히 잡혀야 된다라고 하면 뭐 굳이 미분하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될 테니까 이 컨스탄트 게인을 걸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게인을 계속 키우면 뭐 스테이블한 자리에 뭔가 위치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스폰스 살펴보면 롤 커맨드를 휙 돌려라. 그러니까 내가 비스듬하게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수직으로 휙 돌려라 하면 지금 2차 시스템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세웠다고 하면 2차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버슛을 가지면서 이게 얘가 커맨드고 얘가 실제 리스폰스 이런 롤 제어기를 이제 롤 제어기의 클로즈 룹 리스폰스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시스템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내가 여기 얘가 보면 델타잖아요. 클로즈를 걸어서 이 플랜트의 입력이 델타고 출력이 파이였고 그 롤 가격, 롤 회전이었고. 근데 살펴보면 이 자리가 내 시스템이고 물리적인 시스템이고 이쪽이
내 컨트롤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컨트롤러는 에러를 매저해서, 에러를 직접 매저하는 게 아니고 그 롤각을 측정하고 내 커맨드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이제 K를 곱해서 요 토크를 만들어 주는데, 그 토크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를 이제 뒤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날개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크를 어떻게 생성시키냐면 날개를 픽 틀어가지고, 틀면 이제 공기의 힘 때문에 이렇게 핑 돌아가는 토크가 발생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크들을 여기 제어기에서 요구되는 토크를 뭐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그래서 이제 토크 커맨드 델타도 이제 결국에는 내 제어기가 내 제어 알고리즘이 명령을 주는 건 발생시키려는 토크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날개가 움직여서 실제 그 토크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는 시스템이 이렇게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시스템이고, 실제로는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 플랜트가 이렇게 델타 토크 명령에서 토크가 아니고 롤각이 나오는 어떤 플랜트가 있고, 여기서 나는 피드백을 걸어서 여기 이제 롤 커맨드가 있고 명령이 있고, 거기에 K를 곱해서 얘가 이제 내 제어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델타 그 토크 커맨드를 내가 이제 제어기가 만들어줘서 걔가 날개에 이만한 토크를 발생시키는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날개가 발생시키는 이제 토크가 얘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발생한 거, 얘는 명령을 준 거고, 그런데 이제 토크 명령을 주면 얘가 날개가 휙 움직여서 빨리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를 1이라고 가정하고, 명령 준 대로 실제로 토크가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고 설계한 시스템이 지금 아까 방금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델타 커맨드가 바로 델타라고 하니 둘을 구분할 거 없이 그냥 델타 명령을 바로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근데 실제로는 내가 토크 명령을 주면, 얘가 이제 토크 명령을 주면 실제 날개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지연이 있고, 어떤 물리적인 질량을 가진 물체가 회전하면서 어떤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되는 토크는 보면 아까 로켓이 회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지만, 이 정도 시간 동안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딜레이 타임 정도, 이 정도 시간 동안은 이제 반응이 좀 이제 실제 토크가 발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리스폰스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얘는 실제 이제 날개를 움직여서 그 토크를 그 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1차 시스템이나 2차 시스템 그런 애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애 리스폰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델링 하기를 날개에다가 토크 커맨드를 주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시스템은 뭐 얘보다 좀 더 복잡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1차 시스템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얘는 이 시스템은 DC계에 있는 1이고 그 반응 속도는 10, 그 밴드위스는 10이니까 걔가 이제 내가 날개가 모터가 굉장히 좋아서 빨리 픽픽 돌아간다고 하면 이 10이 이제 더 빠른 어떤 숫자로 될 것이고, 그 날개가 굉장히 무겁고 모터가 힘이 약해서 천천히 돌아간다고 하면 이 숫자들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서 한 2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3.
이건 아까 뭐 10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이런 거 다 그려봤잖아요. 그때 그 밴드위스가 작으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밴드위스가 빠르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크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바로 토크가 발생이 안 되고 이런 이제 동력학을 가지고 발생이 된다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동력학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 어, 제가 이거 계속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이제 실제 구동기인 거죠. 내 제어기는 여기다가 이제 이 구동기로 들어가는 명령을 계산하는 거고 그 명령이 날개 구동기,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 그 구동기로 들어가면 실제로 날개가 움직여서 실제 토크가 발생이 되고 걔가 이제 로켓의 회전력학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토크 그 각도가 발생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제어기 입장에서 보면 요 전체가 구동기와 시스템 전체가 그냥 내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근데 그렇죠. 요거는 실제 로켓 시스템이고 로켓의 회전 역학이고 얘는 내 날개가 돌아가는 그 역학이고 그러니까 이 분홍색은 이게 전체가 다 물리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제어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롤 역학에 있던 것이었고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구동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홀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아까처럼 그냥 뭐 적당한 제어기를 원해서 그냥 스테빌라이즈만 시키고 싶다 해서 이제 컨스탄트 게인을 걸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폴이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는 이쪽 플러스 60도 방향, 마이너스 60도 방향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점근선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살펴보면 얘하고 지금 이 분홍색 안에 있는 이 두 개를 살펴보면 하나는 이제 구동기의 역학을 무시하고 설계를 하면 제가 개인이 어느 정도 커져도 내가 언스테이블해질 일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구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을 막 키우면 얘가 내가 구동기 없을 때 바랬던 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어느 순간 K를 너무 증가시켜 버리면 이제 언스테이블한 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개인을 키우는 게 보통 이제 폴을 멀리 보내고 리스폰스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을 키우면 그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뭐 좋은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크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복잡한 동력학, 뭐 구동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략적인 설계 과정에서는 복잡한 것들은 빼고 간단한 도미넌트한 시스템들만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그 설계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첫 번째 같이 너무 간단하게 시스템을 잡고 모델링을 하고서 제어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지 못했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모델링 했을 때는 그냥 그냥 P 컨트롤만 해도
충분히 P 컨트롤의 게인이 굉장히 커도 스테빌라이즈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제 내가 모델링하지 않았던 구동기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델링을 하고 제어 디자인, 제어 설계를 하고 이럴 때 그 너무 그건 이제 시스템마다 그 문제마다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개인이 크게 가는 것은 항상 좀 좋지 않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보통 이 원점에서 가까운 굉장히 느린 역학에 대해서는 모델링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빠른 역학들, 뭐 진동이라든지 구동기랑 아까 롤 회전이랑 생각해보면 날개가 움직이는 거는 로켓이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빠른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급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계측하기도 어렵고 생각을 못했던 경우들도 많고 해서 모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제어 설계를 할 때 내 원점 멀리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하나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예제는 이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예제는 어떤 시스템의 루트로커스, 오픈룹, 어떤 오픈룹 시스템이 폴이,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폴이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폴이 하나 있고, 언스테이블한 폴이 하나 있고. 이건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여러분, 펜줄럼, 이 진자 있잖아요. 진자를 이렇게 중력을 받으면서 진자를 휙 놨을 때, 세타하고, 여기에 이제 토크로 내가 만약에 입력 토크가 있다고 했을 때, 토크에서 이 각도로 가는 역학은 이렇게 천정에 매달린 애 같았으면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고 여기 보면은 이 1이라는 숫자는 뭐 중력 가속도와 이 길이와 관련이 진짜의 길이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거꾸로 서 있다고 하면 세그웨이처럼 거꾸로 서 있던 애는 여기 이제 토크를 만들고 얘가 수직으로부터 벗어난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토크에서 세타로 가는 애는 스테이블하지가 않고 바로 알 수가 있죠.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거는. 스테이블하지가 않고 이 토크가 지금 방향이 잘못 써졌네. 이렇게 이제 반대로 토크가 준다고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의 플랜트가 됩니다. 그러면 얘 폴 제로, 아니 폴 위치 그려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1에 하나 마이너스 1에 하나. 이런 애는 어떻게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항상 우리 그 PD 제어기를 많이 사용을 했으니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PD 제어기를 넣었다는 것은 제로를 하나 추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픈 루플랜트에 제로가 하나 추가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쉽게 그리실 수 있죠. 나서 그래서 굉장히 아까 봤던 것처럼 폴도 빨라지고 댐핑도 괜찮아지는 어떤 그런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버트 펜듈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로 서 있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PD 제어기를 걸면서.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를 또 미분을 해야 되니까 로패스 필터를 하나 붙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림은 뭐 계속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좀 까다로운 제어 문제 중에 까다롭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오픈룰 플랜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보면 이거를 지금 그냥 컨스탄트 게인으로 P 컨트롤 해보면 지금 얘 보면 어떻게 생겼다 할까요? S 빼기 1이 하나 있고 이 언스테이블한 애가 또 있고 뭐 이렇게 생긴 플랜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얘는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왜 쉽지 않을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어디에 요 클로즈 루프 언스테이블한 폴이 요 사이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이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폴은 절대로 스테이블 한도가 넘어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로한테 잡혀가지고 그래 그러면 컨스탄트 게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PD 우리 맨날 잘 됐던 PD 제어를 한번 해볼까 하면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제어기 제로를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해서 끝나버려요. 별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만들지 못했죠. 그러면 PD 제어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제로를 저쪽 멀리 안 되는 건 이제 알겠죠. 똑같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또 이놈을 끌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PD 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좀 여기 있는 언스테이블한 애를 내 제어기 가지고 저쪽으로 끌어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PD 제어가 아니고 내 제어기의 폴을 여기 언스테이블한 데 하나 놔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위치에 따라서 내 제어기를 좀 이렇게 과감하게 언스테이블한 애를 내 제어기 폴이 여기 있다는 것은 내 제어 그 에러 신호를 막 증폭시키고 발산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러면 폴이 지금 두 개가 남으니까 이쪽으로 갈 것이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얘네 둘은 만나서 위치를 잘 잡으면 이렇게 스테이블한 자리로 끌어당길 수가 있죠. 이런 대로. 그러면 얘는 플랜트가 이렇게 생겼었고 이걸 이제 제가 방금 한 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에어 플랜트가 있었고 내 제어기는 이상하게 이런 입력 신호를 발산시키는 어떤 제어기가 들어왔고 이게 K에다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제가 이게 세타라고 이제 이게 어떤 플랜트인지를 안 알려드려서 저도 모르게 세타라고 썼는데 사실은 세타가 맞습니다. 세타가 하여튼 근데 이런 식의 제어기를 써보면
점근선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 이제 폴의 위치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 플러스 1. 아니구나. 플러스 2, 플러스 3. 요게 이제 폴의 위치 다 더한 거고, 빼기 제로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제로의 위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죠. 1이니까 요거를 두 개로 나누면 얘가 이제 점근선의 센터가 됩니다.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5를 중심으로 한 선 두 개를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댐핑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언스테이블하고 PD 제어기로는 잡히지 않던 애를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근데 왜 이런 플랜트가 왜 있냐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오픈로 플랜트가 이렇게 생긴 애가 제가 옛날에 일하다가 제가 옛날에 만들던 로켓이 이렇게 생긴 플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어하기가 까다로웠는데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좀 과감하게 언스테이블한 제어기를 붙여가지고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가 됐어요. 이런 언스테이블한 왜 로켓을 언스테이블하게 만드는지 요즘에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제어기가 아예 제어를 안 했을 때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언스테이블한 애들이 많은데 그건 왜냐하면 내 비행기든지 뭐 어떤 시스템이든지가 너무 스테이블해 버리면 제어해서 뭔가 스테이블하다는 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제어해서 뭔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그 안정성 때문에 더 느리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 안정적이어 버리면 급하게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능이 두 개가 좀 이제 뭐랄까요? 서로 이제 반대되는 그런 특성인 거죠. 안정하면 좋긴 한데 안정하면 그 대신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제어에 자신이 있으면 제어를 잘해서 필요할 때는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안 필요할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될 때는 안정성을 확 깨트려 버려 가지고 그 역학 때문에 휙 돌아가 버리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요즘 시스템들은 많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보면 뭐 비행기 날개 같은 것들이 잠깐만요.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프에서 스테이블한 폴은 그렇지. 예.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에 얘네 둘은 스테이블한 대로 옮겨졌는데 얘가 또 너무 커버리면 요놈이 또 이제 언스테이블한 대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왼쪽에 있던 애가 언스테이블한 대로 넘어가니까 적당한 데서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한 폴들은 스테이블한 대로 넘어갔고 왼쪽에 있던 스테이블한 폴은 아직 안 넘어간 그런 자리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폴의 위치도 내 언스테이블한 폴의 위치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언스테이블 폴 하나 붙여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꼼수를 또 써야 되는 그런 들이죠.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이었고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스테빌리티를 이제 좀 까고 스테빌리티를 좀 손해를 보고 내 제어에 자신이 있으면 그 스테빌리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봐요. 또 비행기 되게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들 있잖아요. 뭐 이런 비행기라든지 보면 비행기가 보통 날개 뒤를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 날개 앞을 향해서 있는 이런 비행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태생적으로 언스테이블한 애인데 내가 제어를 잘해서 필요할 때는 스테이블하게 하고 빨리 회전해야 할 때는
이제 빨리 회전한다는 게 이제 공중전을 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예 꼬리 날개가 없는 비행기. 그렇죠. 이 비행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애는 보면 납작하게 가오리처럼 생겨서 위에 보통은 꼬리 날개가 딱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있는데 걔가 이제 태생적으로 안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날개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걸 일부러 뺐죠. 이거는 기동성보다는 기동성도 기동성이고 그 수직 꼬리 날개가 이제 레이더에 탐지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안 들키고 조용히 날아가고 싶으면 이런 날개를 없애고 대신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하려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같은 이제 제어 설계하는 사람들이 좀 머리를 써서 제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로켓인데 아예 통만 있는 로켓. 이런 애는 보시면 로켓인데 아무 날개도 없이 그냥 통만 하나만 딸랑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더의 그런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의 탐지뿐 아니라 뭐그 안정적으로는 그 날개 붙은 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만 그거에 의해서 또 쓸데없는 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하는 과정에서 그래 너는 그 그러니까 제어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쉽지 않은 시스템이지만 네가 좀 책임지고 그걸 스테빌라이즈하고 원할 때는 또 마음대로 그 특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임무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어 설계하는 사람은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내가 좀 머리 써서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고 아니면 그 편한 뭐 얘기가 아니고 내가 좀 더 머리를 굴려서 이런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하면 제어 시스템을 잘 설계하면 그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제어 설계 담당자들이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제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러분들 요새 많이 날리시는 이런 드론 같은데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이제 한 축으로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많이 있는 것들은 4개가 달려 있고 이렇지만 한 면에서 봐서 옆면에 이 토크 추력원과 T2를 2개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치고 여기 이제 중력이 가해지고 여기 이제 뭐 어떤 길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가 수평면이고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드론이 이루는 각도, 얘가 이제 그 어떤 자세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치라든지 뭐, 그렇죠? 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자세 제어는 이 드론의 자세 제어는 왜 중요하냐면 자세 제어를 안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핑 돌아가서 떨어지게 되고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론을 보내려면 얘를 기울여서 항상 이 추력은 모터는 이제 드론 몸체 수직인 방향으로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이렇게 기울여 버리면 그냥 이렇게 그 힘이 이쪽으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동 어느 정도 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버리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드론을 어떤 위치로 원하는 위치로 보내든지 할 때는 그 자세를 이렇게 기울여서 그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2가지 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위치로 보내기 위한 루프, 제어기. 그러면 그 어느 원하는 위치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세각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자세각을 실제로 만들기 위한 제어기가 또 있어야 돼요. 자세각을 만들기 위해서 T1과 T2를 잘 조절하면 T1과 T2를 똑같이 만들면 토크가 발생 안 할 것이고 T1을 약간 더 키우고 T2를 약간 줄이면 이제 이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내 토크를 잘 조정하도록 이 추력
이 프로펠러의 힘을 두 개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토크를 이 추력 두 개를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토크를 그냥 발생시킬 수 있다고 치고, 아까 그 날개 그 롤 회전한 로켓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요 토크에서부터 이 자세각 세타로 가는 역학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토크 한 번 접근하면 뭐 피치 레이트 그 회전수가 되고, 회전수 그 각속도가 되고, 그 각속도를 한 번 접근하면 이제 자세각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 역학은 그냥 이렇게 두 번 접근한, 여기 이제 뭔가 다른 이제 드론의 관성 모멘트라든지 질량과 비슷한 거예요. 관성 모멘트는 이제 회전하는 걸 방해하려는 그거니까, 양이니까. 그 관성 모멘트가 이제 관계가 되는데, 그런 숫자들을 다 1로 치고 보면 그냥 이런 이제 적분기 두 개 있는 플랜트가 돼요. 실제로 드론에 들어가는 제어기를 이렇게 단순화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거는 콘스턴트 게인 피드백 하면 안 되는 것 뻔하죠? 왜? 이렇게 두 개 있던 애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계속 봤던 거랑 비슷하죠. PD 제어기를 대부분의 드론들이 그걸 쓰고 있죠. 안에서. 예를 들어 S-A라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적당한데 폴을 그 게인을 바꿔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설계 파라미터가 두 개잖아요. 두 개잖아요. 얘는 제가 그 지금 그 로페스 필터를 안 붙였는데, 왜냐면 얘가 이제 자세각이고, 자세각 에러를 한번 미분했잖아요. 근데 그 드론에는 아예 그 드론이 자세각을 어떻게 계측을 하냐면, 뭐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자이로라고 하는 각속도를 계측하는 센서가 있어서 걔를 적분 어떻게 적분 비슷하게 해서 그 위치를 계산하고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값이 각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S를 곱해서 그 자세각 에러에다가 S를 곱했다는 거는 그냥 이제 각속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미분할 필요가 없이 계측된 각속도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페스 필터를 붙이지 않고, 뭐 이러면 PD 제어기만으로 좋은 자리에 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K를 바꿔 A가 정해져 있고, A가 여기 정해져 있고, K를 바꿨을 때 이제 폴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 지금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내 설계 파라미터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좀 집중도를 잃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지금 제 설계 이 제어기의 설계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뭐냐면 제로를 어디 위치시킬 것인지, PD 제어에서 제로를 어디 위치시킬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됐고, 그 A라고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K를 바꿔서 이렇게 쭉 원하는 폴의 위치를 봐서 K를 증가시키면서 폴이 어떻게 움직이나 봐서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고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궁금하겠죠. 궁금해야죠. 그 설계 파라미터 두 개인데, 이제 하나는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지. 걔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살펴본 방법과 비슷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얘 보면 이 클로즈룹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클로즈룹 역학이 1 더하기 S제곱 K 얘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를 이제 얘가 이제 클로즈 폴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루트로커스를 그리고 루트로커스는 이제 요 놈에 대한 루트로커스를 그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A를 고정시키고 K를 바꿔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K를 고정시키고 A를 바꿔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는 지금 K는 0이고 여기 보면 K가 점점 커질 때 이렇게 간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K를 고정하고 A를 바꾸면 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살펴보고 싶으면 요 밑에 분모를 조작을 해서 요 자리에 K 대신 A를 넣게 하면 그냥 글자만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 얘랑 같았고, 얘는 다시 살펴보면 S제곱 더하기 KS 더하기 KA가 0이 되는 S가 이제 폴인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여기 있는 K 대신에 A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면 얘는 결국 A를 여기다 써주고 K 더하기 이거랑 같은 거고 이 둘이 같은 거죠. 그거 다시 나누면 얘로 나눠버리면 1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걸 만족하면 S가 폴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첫 번째 지금 제가 밑줄 그리고 있는 여기에는 A를 고정하고 K를 이제 0부터 무한대로 보낼 때 폴의 위치, 클로즈 폴의 위치를 이제 분석할 수 있었고, 얘를 살펴보면 요 놈을 이제는 새로운 뭐 H라고 보면 이 HS에 대한 루트로커스를 그려보면 A가 0부터 무한대로 변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겠죠. HS에 대한 루트로커스 그리면 폴이 여기 있고 여기 K에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면 K가 정해졌을 때 A를 증가시키면 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하고 살펴보면 원래 위에서 살펴봤던 A를 고정하고 그 K를 바꿨을 때 지금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A를 고정하고 이제 K를 바꿨을 때 이런 이제 원을 그리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A를 바꾸면 A를 더 키우면 여기서 생각해 보기에 A를 점점 더 멀리 원점에서 멀리다 두면 이 제로를 점점 멀리 두면 이 원도 마찬가지로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A를 여기에다 만약에 A를 위치시키게 되면 얘는 점점 더 커져서 루트로커스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같은 K일 때는 여기 이제 어떤 요 자리가 K가 어떤 숫자 K 바일 때라고 하면 A를 바꾸면
그 같은 K바는 같은 K바일 때 폴의 위치는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아래 그린 거 보면 같은 K일 때 K를 고정했을 때 A를 이동시키면 A를 키우면 요 같은 리얼 파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요 그림에서 보면 같은 K, A를 키웠을 때 같은 K를 주면 여기에 이제 같은 선상에, 같은 수직선상에 이렇게 K가 고정된 K에 대해서는 이 같은 수직선상에 A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가 두 개일 때, 두 개면 이렇게 루트로커스 하나 가지고 뭐 살펴보기는 어렵고 뭔가 변하는 파라미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루트로커스 여러 개 그려보면서 살펴보는 그것도 방법이고요. 그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하나씩 고정시키면서 고정된 파라미터에 대해서 나머지 파라미터를 바꾸면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은 별게 아니라 요 클로즈 룹 그 뭐죠? 이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적당히 조작하면서 우리가 루트로커스는 어떤 모양에 대해서 성립을 했냐면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그 특성 방정식을 내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파라미터를 밖에다 놓고 1 더하기 그 파라미터 곱하기 어떤 시스템 그 어떤 시스템이라는 건 얘죠. 그 놓고 그 시스템을 오픈루프로 놓고서 이제 루트로커스를 그리면 그 클로즈룹 K가 변할 때 클로즈룹 리스폰스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새로운 내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여기다 위치시켜서 1 더하기 그 폼으로 바꾸는 거죠. 어떤 새로운 오픈 루프 렌트 하기 A. 그러면 이 오픈 루프 렌트에 대해서 루트로커스 그려보면 고정된 K에 대해서 A를 바꿀 때 나머지 파라미터를 바꿀 때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제가 낙서하듯이 이렇게 막 써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제어 문제에 대해 이게 제가 지금 숫자 쓰고 점 그리고 X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장난이고 그냥 교과서에서 연습 문제 하는 듯이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죠? 이런 문제 같은 거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봤던 이 드론 자세 제어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 드론을 사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세 제어기들이 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단순하게 모델링을 하고 그 PD 제어기를 걸어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동작한 코드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가 언스테이블한 자리에 있어서 꺼내기 힘들었던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즘에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스테빌리티를 완화해서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들의 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완화된 안정성을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가 언스테이블하다, 날아다니는 게 언스테이블하다고 하면 이제 조종사도 그렇고 승객들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언스테이블하다는 말을 최대한 안 쓰고 안정성이 완화됐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버티드 펜듈럼 같은 것들, 여기 이제 세그웨이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식의 세그웨이는 우리가 그때 모델링 했지만 여기 밑에 굴러가는 바퀴가 하나 더 있어서 폴이 두 개뿐이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었죠. 두 개 더 있었지만 결국에는 언스테이블한 폴이 이렇게 스테이블한 거 하나, 언스테이블한 거 하나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폴들은 뭐 또 좀 더 멀리서 역할을 할 텐데 얘를 세그웨이를 가만히 두면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 역학은 도미넌트한 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본 것처럼.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PD 타입 제어기라든지, 아까처럼 여기 제로가 또 안쪽에 붙어 있어서 얘를 못, 폴을 끄집어내기 어렵다고 하면 뭐 다른 이제 꼼수들을 쓰는 것이고요. 이런 이렇게 지금 오늘은 루트로커스 그리는 걸 뭐 3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걸 활용해서 제어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 루트로커스와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내용,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제어 설계를 꼭 이 루트로커스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이제 보디 플롯을 보고서도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폴을 뭐 어디 안정한 데로 보내고 댐핑을 주고 댐핑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는 안정성과 그다음에 타임 리스폰스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는 반응 속도를 빨리 하고자 했던 거. 그거는 폴을 끌어당기죠. 원점에서 멀리 당겨오고자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오버슛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타임 리스폰스,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보고서 걔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댐핑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이런 이제 방법들을, 그게 이제 우리 제어 설계의 그 목적이 그런 거였죠. 타임 도메인에서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지금 루트로커스 디자인 테크닉들이 많이 잘 사용이 되었었고, 근데 이제 제어기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타임 도메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알 수 없었던 이제 그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하다면 이제 얼마나 안정한 건지. 그러니까 안정한데 내가 시스템 에러가 조금만 있어도 이제 뒤집어진다?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내 모델링 오차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링 오차 어느 정도 됐을 때도 이 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시스템을 바라볼 필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몇 가지들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로커스 이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이제 주파수 도메인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루트로커스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다음 수업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씀 못 드렸네요. 과제 풀이는 월요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 기말고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6일 금요일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원래 강의실인 전자정보대학 205호에서 볼 것이고, 우리가 9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면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이제 대면 시험 보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면 시험으로 하려고 하고, 강의실에 모여서 시험 보려고 하고,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아직 학교에서도 이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급적이면 대면 시험을 권장하는데 학교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